안녕하세요, 제이제이입니다. 이번에는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 이상형을 고집해서. 사랑에 자꾸 실패하는 사람들은 눈이 너무 높은 경향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혜민 스님의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란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마음은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건이라는 틀을 만듭니다. 내 주변 상황과 사람이 그 틀에 딱 맞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 틀이 있는 한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붙인 조건, 내가 만든 틀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멋진 사람을 만나 행복하기 위해 조건이란 틀을 만들지만 결국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조건이 족쇄가 되어서 나의 행복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성격이 소극적이라 표현을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어색하고 부끄러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고 솔직하게 표현해 주세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상처받지 않을 만큼 딱 그만큼만 표현했기 때문에 이별하게 된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모르겠어. 너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나만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상대방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들지 마세요. 아무리 당신에게 호감이 있더라도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결국 지쳐서 당신을 떠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연인 관계에서 갑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떠나가게 만들지 마세요. 상처받기 싫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해 사랑하는 사람을 놓친다면 그게 정말 후회와 상처로 남지 않을까요?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행복한 연인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만약 헤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나버린 사랑보다는 최선을 다해 사랑했기에 후회가 남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완벽한 사랑에 집착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아름답고 멋진 사랑을 꿈꿉니다. 영원히 기억 속에 남을 완벽하고 운명적인 사랑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나만의 특별하고 고귀한 사랑에 걸맞는 상대를 만나 완벽한 사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특별하고 고귀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고귀한 것이죠. 사랑이라는 가치와 감정이 완벽하고 영원하길 바란다면 그런 사랑을 하고자 하는 내 자신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랑은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알랭 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늘 지금 그렇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클로이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 말은 시간의 구속을 받는 약속이었다. 알랭 드 보통의 말처럼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시간의 구속을 받는 약속이에요. 물론 사람들마다 그 유효기간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좀 서글프기도 하죠. 연애 초반에 펑펑 나오던 도파민이 확 줄어들면서 사랑의 열정도 점차 식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서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10가지 들어주는 것보다 상대방이 정말 싫어하는 행동 단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5번째, 그냥 서로 맞지 않아서. 우린 둘 다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별하게 된 걸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 모두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 했고 둘 다 인성도 좋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말이죠. 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우린 왜 헤어지게 된 것일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괴로워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말을 들려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맞지 않아서 그래. 좋은 사람도 잘 맞지 않으면 결국 나쁜 사람이 되더라고. 이것은 혜민 스님이 쓰신 책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에 실패한 것은 사랑받지 못할 존재여서도 아니고 어딘가 결함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서로 잘 맞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그러니 자신을 너무 탓하지도 말고 상대방을 원망하지도 마세요. 서로 인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러한 실패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6번째, 사랑을 준 만큼 받으려고 해서. 사랑을 수학 공식처럼 계산하려고 들지 마세요. 당신과 내가 사랑하면 누가 더 이득인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손을 놓아버리니 제대로 사랑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법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만큼 너도 나를 좋아해야 돼 라고 계산하며 대가를 구하기 때문이에요. 계산을 해보고 내가 준 만큼 되돌아오지 않았다면 상대가 나를 배신했다고 말하죠. 계산은 사랑이 아니에요. 실패가 따르는 것이지 사랑 그 자체에는 실패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계산을 하지 말고 사랑을 하세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을 줄 때 행복한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니까요. 또 알랭드 보통에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비록 내 사랑에 희생이 포함되었다 해도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했을 뿐이다. 나는 순교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내 경향에 완벽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인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실망하기 때문이고 실망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너무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괴롭고 힘든 거죠.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을 궁리만 하지 말고 먼저 사랑을 주세요. 7번째, 자존감 낮은 사랑을 해서. 당신이 사랑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감정에만 의존하게 되면 그것은 곧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감정입니다. 그런데 감정은 매 순간 움직이고 달라집니다. 즉, 사랑의 감정도 변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니까 꾸미지 않고 정돈되지 않은 나의 모습까지도 아낌없이 사랑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상대방은 어느 순간 당신의 모습에 실망해서 멋진 다른 이성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사랑은 당신이 사랑스러운 행동을 할 때까지만 유지되는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불완전한 상대방의 사랑이라는 감정에 맹신하고 의지하니까 불안하고 주눅들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주체는 당신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세요.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 없이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할수록 상대방의 사랑에 의지할수록 당신의 그런 모습에 질려서 그는 이별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연애가 끝났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꾸준히 자기 개발하고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다른 사랑이 찾아올 테니까요. 8번째,
상대방을 사랑하는 내 모습을 더 사랑해서. 사랑에 실패한 원인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한 나의 모습만 사랑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끓어오르는 나의 열정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에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과도하게 관심을 갖고 지나치게 배려하고 그에게 집중하며 나의 온 신경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나친 나의 관심과 열정은 상대방을 피곤하고 질리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나의 과도한 관심과 열정을 그에게 쏟아낸 겁니다. 그리고 나의 과도한 집착과 열정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상대방의 마음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되돌아오지 않는 관심과 사랑에 서운했던 거죠. 하지만 정작 상대방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조차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별을 말할 수 있는가? 한번 반문해 보세요.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한 나의 모습을 더 사랑한 건 아닌지 말이에요. 9번째, 이별의 원인을 상대방에게만 찾아서. 요즘엔 금방 사랑에 빠지고 쉽게 헤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연애 기간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3달 혹은 반년, 심지어 일주일 만에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래도록 연애를 하지 못하고 쉽게 헤어지게 된 사람들 중에는 이별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만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격이 좋지 않아서 등 이런 식으로 이별의 원인을 전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해야만 상처를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처럼 이별의 원인을 상대방의 탓으로만 돌리는 사람은 앞으로도 연인과 오래도록 안정된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헤어진 사람에게서만 이별의 원인을 찾는다면 헤어진 그 사람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데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사랑에 실패하고 싶지 않다면 이별의 원인을 내게서도 찾아보세요. 단지 외로워서 연애를 시작한 건지, 친구들은 다 애인이 있는데 나만 없어서 한 건지, 결혼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닌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만난 관계는 오래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 9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이상형을 고집해서. 두 번째,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세 번째, 완벽한 사랑에 집착해서. 네 번째,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다섯 번째, 그냥 서로 맞지 않아서. 여섯 번째, 사랑을 준 만큼 받으려고 해서. 일곱 번째, 자존감 낮은 사랑을 해서. 여덟 번째, 상대방을 사랑하는 내 모습을 더 사랑해서. 아홉 번째, 이별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만 찾아서.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